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좀 목 감기랑 코 감기가 심하게 좀 걸렸었는데 많이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 살짝 좀 코 맹맹이 소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부터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0.03% 상승한 3,217원, 16원, 뭐 거의 전일 종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변동폭 없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그냥 가격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꽤 큰 움직임이, 그러니까 나름의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중요하게 저항선으로 잡히고 있는 3,280원짜리 요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중요한 포인트에 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전일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자, 우선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EU의 50%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트럼프의 말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 결국 나스닥 지수가 2.5% 급등하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저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은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었죠. 휴장 이후에 50% 관세 부과 연기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 또 여기다가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시장에 안정을 보인 점도 상승한 것의 요인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큰 폭으로 개선이 되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을 더더욱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94%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에 따라서 우주 개발 테마, 뭐 반도체, AI 테마 등에 쏠림이 집중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S&P 500 기준으로 했었을 때 34개 종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는 등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호전된 것도 호재 요인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기가 XRP를 비롯한 다른 코인 시장으로는 넘어오질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유동성이라는 자금이 지금은 코인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 쪽으로 조금 더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코인 시장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고 있고, 변동성,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 시장이 그 과실을 좀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쪽 시장만 올라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동성이 다 골고루 퍼지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XRP를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의 이제 제2의 붐, 제2의 급등기, 상승기도 이제 곧 올 것으로 좀 보이는데, 특히 XRP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이 벌써 이제 5월 말, 5월 마지막 주인데 6월 달에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급등 나오는 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현물 ETF 관련해서 이게 출시되는 거, 그러니까 ETF 승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ETF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리플의 ETF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바로 6월 17일 날 SEC가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한 거를 승인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최초의 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17일 날 이 ETF 출시, 그러니까 승인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6월 17일 날 출시가 결정이 됐다, 승인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는, 그리고 나서 실제로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는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일정이 바로 6월 17일 날 있기 때문에 이 전과 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는 무조건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게 하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일정이 있는데, 바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FOMC 일정이 바로 6월 17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날짜죠.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서 열려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아직까지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파월 연중회장이라던가 아니면 FOMC 의사들,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기대감이라는 거는 급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월 17일에서 18일 날 FOMC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고 아니면은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 유동성의 확대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XRP 같은 이런 알트코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정을 확인을 해볼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XRP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개발자 커뮤니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연례 최대 행사로 AI라던가 뭐 크로스체인 연동, 디파이, 실물 자산의 토큰화 등 이 주요 기술 분야와 관련된 최신 동향, 그 다음에 신제품 공개, 이제 그 다음에 XRP와 관련된 호재 뉴스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있는 6월 달에 마찬가지로 상승의 압력, 그러니까는 호재의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듯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어쨌든 6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6월까지는 좀 끌고 가 본다. 그러니까는 6월 달에 실제로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호재 뉴스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6월 17일 전후까지는 끌고 갈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만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 호재들이 대부분 6월 초에 있는 게 아니라 6월 중순쯤에 몰려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차트 모습도 그렇고 6월 중순까지는, 그러니까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는 살짝 조금 더 지루한 횡보의 흐름이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런 우려가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일단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고점 연결하고 그다음에 저점 연결하면은 이 두 개가 이렇게 모이는, 그러니까 한 쐐기형의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상승 쐐기형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쐐기형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락 쐐기형 패턴, 상승 쐐기형 패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락 쐐기형 패턴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왠지 하락 쪽으로 돌아설 것 같고 하락 추세일 것 같고 이제 요런 게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쐐기형 패턴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물량 소화하면서 삼각형의 꼭지점이 하방 방향, 그러니까 하락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락 쐐기형 패턴이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상승 쪽으로 보는, 그러니까는 상승 패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상승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왠지 얘기만 들으면은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고, 그러니까는 왠지 좋은 패턴일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도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꼭지점이 위쪽을 향하고 있어서 상승 쐐기형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지, 결국에는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하락 지속형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쐐기형 패턴은 왜 나오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승 쐐기형 패턴이 지금 패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쐐기형 패턴을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노리는 수요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전 고점 자리 부근 이 정도 자리쯤이 되면은 여기서 매수한 스마트 머니들, 그러니까 저점 노리고 단타 치러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수익률에 만족을 하고 팔고 매도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는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니까 손실 요 정도 줄였으면은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쯤에서 매도하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반등 나오는 걸 본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물량들로 인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전의 상승폭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상승폭이 이렇게 줄어든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뭘 뜻하느냐?
그만큼 저점 매수를 노리는 스마트머니들, 이 매수세가 그만큼 적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되지만 이때는 그 전보다도 더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이런 매수세,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표현되는 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더 이상 매수할 자금, 그러니까는 저점 매수를 노리는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와도 받아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세경 패턴 만들어 가다가 여기서 상승세경 패턴의 상단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일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야, 그러니까는 직전 고점 자리 부근에서 요걸 돌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단 추세선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저항받고 다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의 하단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이렇게 저항과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자리에서 또다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로 따지면은 3,28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3,28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진행이 돼서 다시 추세선의 하단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추세선의 하단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전 자리에서,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서 추세선의 상단 자리를 터치하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이 상승 세경 패턴이 좁아지기 전에 적절한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세경의 끝단으로 갈수록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인 이 정도 자리에서는 돌파를 해줬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3280원에서 저항받고 아래로 내려가는,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이탈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상승 세경 패턴 자체가 아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3,000원 초반대까지, 3,000원대까지 급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이탈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차트 패턴보다도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나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것과 기술적 분석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서 급등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뉴스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지 자리, 저항 자리 돌파한지 이런 것들 파악하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다 말씀드리면 좋긴 하겠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상 찍어서 뭐 녹화하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만 모시고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본업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던가,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아니면 급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목표가 어디로 잡아야 될지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받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참고해서 내가 실제 매도라던가 매수하는데 활용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해서 답신으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고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은 뭐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는 일단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텔레그램에서 알람 왔었을 때 이때만이라도 시세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참고할 만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보시는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 브리핑 받고 어차피 가격 전략도 다 알려드리니까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신 다음에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다시 뵙고 말씀 나누는 걸로 하죠.